65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가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과 허리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혈관 건강과 근육 저하의 상관관계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이것은 몸속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소실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손주들의 손을 잡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둘씩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노년의 신체를 근본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반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 성인들이 겪는 혈액순환, 관절 문제, 근육 손실 및 기억력 감퇴와 같은 노화 관련 건강 과제를 관리하도록 돕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실질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 중 약 40% 이상이 보행장애를 경험하며 이는 곧 심혈관 질환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1%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뇌졸중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맴돕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는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의존적인 삶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시거나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그 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년층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가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위부터 1위까지 노년의 활력을 되찾아줄 습관과 음식들을 순위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1위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지금까지의 노력이 큰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무엇을 바꿔야 다시 청춘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생물학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의 재생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노년기 건강 악화의 핵심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바로 만성염증과 단백질 합성 저항성입니다.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노인학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노화 자체가 몸속에 불을 지피는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과 장기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영양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의 손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속도로 진행됩니다. 임상 연구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후 성인은 매년 전체 근육량의 약 1%에서 2%를 잃게 되며 80세에 이르면 청년기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왜소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자 최대의 당분 저장소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이는 다시 혈관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많은 노인이 표준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고 매일 걷는데도 의 근력은 계속 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단백질 합성 저항성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소량의 단백질로도 근육이 만들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근육세포의 반응성이 급격히 떨어져 일반적인 식사량으로는 근육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근육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의 질이며 악력이 낮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50%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과 근육의 상태가 단순히 체력의 지표가 아니라 생명 유지의 척도임을 시사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은 굶주리게 되고 굶주린 근육은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표준적인 조언들이 노년층에게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생학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층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방식이 아닌 노화된 신체의 특성을 이해한 정밀한 영양과 순환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를 멀리하고 최소 2주의 식단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년기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고기는 몸에 해롭다는 생각으로 단백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녹여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히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표준적인 조언은 60세 이상의 신체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 합성의 필수적인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에 좋다고 믿었던 채식 위주의 습관이 오히려 근육 소실을 가속화하고 기력을 앗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무조건 많이 걷는 것만이 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이미 근육이 소실되고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노년층의 보행 활동은 심폐 기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체 근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보행은 무릎 연골의 마모를 앞당기고 만성염증을 악화시켜 통증을 유발합니다. 많은 분이 통증을 참고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이는 신체가 보내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표준적인 조언들이 단순히 활동량에만 집중할 때 노년의 신체는 정작 필요한 근력 저항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잃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에만 의존하며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시중의 수많은 영양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수단일 뿐 노화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거나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는 광고는 사실상 마케팅일 뿐 의학적 실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대사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표준의학이 증상 처방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세포 수준에서의 흡수력과 순환력을 회복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화로 인한 신체적 퇴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적절한 영양 공급과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생물학적 결핍 상태일 뿐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노년기 활력을 되찾아줄 10가지 습관과 음식을 역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별표 12는 견과류 섭취 별표입니다. 아몬드나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15%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와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20에서 30g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9는 미지근한 물 마시기 별표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약 20% 가속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시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부을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별표 8위는 블루베리와 베리류 별표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보다 5년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당분이 첨가된 잼이나 주스 형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생과나 냉동 상태로 드시길 권합니다. 별표 7위는 계란 섭취 별표입니다. 계란은 노인에게 가장 저렴하고 훌륭한 고품질 단백질원입니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하루 1-2알 섭취 시 근육 감소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전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하루 1개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한 판정입니다. 별표 6위는 등푸른 생선 별표입니다. 고등어와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너무 큰 대형 어종보다는 중소형 생선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별표 5위는 충분한 수면 별표입니다.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잠은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상위권으로 넘어갑니다. 별표 4위는 많은 분이 예상하신 걷기 별표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기본이며 심폐지구력을 10에서 15%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걷기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평지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을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별표 3위는 십자화과 채소 별표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신체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노년기 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별표 2위는 바로 하체 저항 운동 별표입니다. 스쿼트나 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은 걷기보다 근육 합성 효과가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체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 대사가 원활해지고 낙상사고 위험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의자를 잡고 시작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운동이나 음식을 넘어 노년기 신체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이 1위의 정체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셨던 대망의 별표 1위는 바로 식사 직후의 단백질과 수분 배합을 통한 동화 작용 극대화 별표입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60세 이후의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흡수율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 식사 때마다 본인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반드시 소화를 돕는 발효식품이나 천연 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근육세포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은 일반적인 식사법보다 근육 합성 효율을 무려 4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액을 깨우고 식사 시에는 삶은 계란 2알이나 두부 혹은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포함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규칙은 단백질 먼저, 채소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 또한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방식은 혈관 노화를 가속하는 최종 당화 산물, 에이지즈를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삶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계획을 실천할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해한 부작용이니 충분한 식이섬유와 물을 함께 드시면 곧 사라집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투석 중이거나 신장 질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고단백 식단이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정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학적 주의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솔루션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칫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생각은 노년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중단 신호이며 이를 무시하면 만성염증과 영구적인 조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지방 식단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뇌세포와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건강한 지방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와 혈관 탄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적인 영양 공급을 통해 대사를 조절하므로 끼니를 거르는 습관은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만 고민하는 고립된 생활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겪는 기력 저하와 통증은 세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우리 몸에 쌓인 영양적 불균형과 생물학적 결핍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즉,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기만 하면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숙련된 신체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운에 맡길 영역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식단과 습관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딱 30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활력 재건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첫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십시오. 둘째, 식사 후 딱 10분만 제자리에서 뒤꿈치 들기나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을 다스려 주십시오. 셋째, 나는 오늘도 내 몸을 건강하게 재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반복이 30일 뒤에는 여러분의 혈색을 바꾸고 무릎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자립과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0일 뒤 몰라보게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